이 병든 발. 첫 용건은 홀라코바 부인 집에 가는 일이었다. 알료샤는 조금이라도 재빨리 그 집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면회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자를 방문할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홀라코바 부인은 벌써 3주일 전부터 앓고 있었다. 다름 아니라 한쪽 발이 부었기 때문인데 부인은 아직 자리에 눕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낮에는 화려한 그러나 전하지 않은 잠옷을 걸치고 화장실의 긴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기대고 있었다. 알료샤도 한번 그것을 눈치채고 악기 없는 미소를 지은 적이 있는데 홀라코바 부인은 병자라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모양을 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실내모를 쓰기도 하고 나비 모양의 리본 장식을 달기도 하고 가슴이 드러나는 웃옷을 입기도 했다. 알료샤는 부인이 이렇게 모양을 내게 된 까닭을 깨달았으나 경박한 생각이라 하여 언제나 애써 지워버리곤 했다. 그러나 요즘 2달 동안 홀라코바 부인을 찾아오는 손님 가운데 그 빼로 호찐 청년이 끼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알료샤는 벌써 나흘이나 안 들렀으므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른 리저한테 가려고 했다. 그의 용건이란 바로 리저의 볼일이었기 때문이다. 리저는 어제 그에게 하녀를 보내어 대단히 중대한 사정이 생겼으니 곧 와 달라고 간청해왔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알료샤의 흥미를 끈 것이다. 그런데 하녀가 리저의 방으로 알리러 간 동안에 홀라코바 부인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벌써 알료샤가 온 것을 알고 불과 1분간만이라도 좋으니 자기 방에 와달라고 청했다. 알료샤는 먼저 부인의 청을 들어주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리저 곁에 있는 동안 부인은 줄곧 사람을 보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홀라코바 부인은 별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긴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몹시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환성을 지르면서 알료샤를 맞았다.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못 뵀네요. 꼬박 1주일 동안이나. 정말 어쩜 참 그렇지. 어서 앉으세요. 당신은 불과 나흘 전 수요일에 오셨더랬지. 오늘도 리저를 찾아오신 거지요. 나 몰래 살금살금 그의 한테 갈 생각이었죠. 틀림없어요. 이봐요. 귀여운 알렉세이 씨. 그것이 얼마나 내 속을 썩이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나중으로 돌리겠어요. 귀여운 알렉세이 씨, 내가 우리 리저에 관한 것을 죄다 털어놓겠어요. 조시마 장로가 돌아가신 후로는 하느님 부디 그분의 영혼을 안정시켜 주소서. 그녀는 성호를 그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나는 당신을 성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새 양복이 썩 잘 어울리는데 어디서 그런 재봉사를 발견하셨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합시다. 제발 내가 이따금 당신을 알료샤라고 부르는 걸 용서하세요. 나는 이제 할머니가 다 됐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고 그녀는 요염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뒤로 돌려요.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일이니까. 제발 내가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거든 그쪽에서 주의해줘요. 그 중요한 일이란 뭐지요? 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 리저가 당신과 약속을 어긴 후로는 알렉세이 씨, 당신한테 시집 가겠다던 저 어린애 같은 약속을 깨고 부트는 만사가 모두 오랫동안 바퀴 여자에 앉아있던 병약한 소녀의 어린애다운 공상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물론 당신도 잘 이해하셨겠지요. 덕분에 저 애도 지금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까짜가 당신의 그 불행한 형님을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불러온 새 의사 선생님이 내일은 참 어쩌자고 내일 얘기를 꺼냈지. 내일 일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요. 무엇보다도 호기심 때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리저를 진찰했어요. 왕 진료를 50루블이나 지불했죠. 한데 이것도 엉뚱한 소리네. 또 엉뚱한 소리를 꺼냈어요. 이제 그만 정신이 얼떨떨해졌어요. 나는 당황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모두 뒤범벅이 돼버려서 나는 당신이 무료해서 벼랑간 달아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못 견디겠어요. 이제 다시는 뵐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담. 내 정신 좀 봐. 짓거리기만 하고 앉아서 먼저 커피를 드려야지. 율리야, 글라피라, 커피 가져오너라. 알료샤는 조금 전에 커피를 마셨다면서 얼른 사양했다. 어디서요? 그르센카 집에서요. 그럼 그 여자한테 가셨었군요. 아, 그 여자가 모든 사람을 파멸시킨 거예요. 하기야 나는 잘 모릅니다만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여자가 뭐 지금은 성녀가 되었다고 합디다. 좀 늦었지만 그 전에 필요할 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좋았을걸. 이제 지금 와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잠자코 들어주세요. 알렉세이 씨, 잠자코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할 말이 잔뜩 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은 꼴이 되고 말겠어요. 아, 이 무서운 재판. 나는 꼭 가보겠어요.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데려다 달랠 참이에요.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누가 함께 가주기만 하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요. 아시겠지만 나도 정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아, 나는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선서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아, 당신은 자꾸만 나를 뒷전에 밀어내려고만 하시네. 아, 그 무서운 재판, 그 야만스런 범죄, 머자나 모두 시베리아로 떠나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금방 변하고 말아요. 그러다가 결국 모두 속절없이 나이를 먹고 관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다 하는 수 없는 일이죠.
아, 나는 지쳐버렸어요. 그 가짜, 그 귀여운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 희망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형님 뒤를 따라 시베리아로 갈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형님은 다시 그 뒤를 따라가서 이웃 마을이나 어디 가서 살며 세 사람이 서로 괴롭히며 살게 되겠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꼭 미칠 것만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저 성가신 세상의 구설들이죠. 빼째르부르거나 모스크바 같은 대의 신문에도 몇천 번 실렸는지 몰라요. 아, 참 그렇지. 나에 관해서도 쓰였더군요. 내가 형님의 정부라나요? 나는 그런 천한 말을 입에 담지 못해요. 어쩌면 이렇죠. 네, 어쩌면 이렇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 있습니까? 곧 보여드리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